제 85화 소림파를 없애겠다고. 4. 수양이 숭산파 장문 준행선을 만나 합의를 보았다. 소림파의 현판을 소림사로 바꾸기로 하고 탕명이 곧 숭산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탕명의 일은 모른 척하기로 했다. 수양의 이야기를 들은 천봉이 펄펄 뛰었다.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대사형 백사홍은 그렇다 쳐도 장문 준행선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준행선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 덕에 장문 자리에 올랐는데 어찌 은혜를 이렇게 갚는단 말입니까? 천봉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자신이 당하는 수모라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탕명이라면 참을 수 없었다. 아직 어린 탕명이다. 얼마나 힘든 길을 돌아 소림궁에 찾아온 것인가. 천봉은 탕명을 만난 게 누구보다도 반갑고 고마웠다. 천봉이 일이 흥분하자 탕명이 오히려 천봉을 진정시켰다. 사숙, 저는 괜찮아요. 제가 떠나면 그뿐입니다. 사고님과 사숙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가끔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내가 왜 떠나? 뭘 잘못했다고? 순둥이 천봉은 오늘 눈이 뒤집혔다. 탕유의 아들이지만 이미 탕명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후유. 난처해진 수양이 한숨을 푹 쉬었다. 천봉. 모든 게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장극 도사님만 있었어도 우리 소림궁이 이런 푸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장극 도사님과 선우 무도가 있을 때는 무림 어떤 문파도 우릴 얕잡아 보지 못했었지. 하지만 어쩌겠어. 탕명이 여기 오래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선우 무도의 훌륭함이야 이미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는 탕명이다. 한데 장극도사는 생소하다. 탕명이 수양에게 물었다. 사고님과 함께 소림궁을 만드셨다는 그분 말씀입니까? 수양의 얼굴이 그리움으로 가득해졌다. 그래. 장극 도사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지. 학식과 무공을 모두 겸비한 사나이 중의 사나이시지. 탕명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극 도사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도사님은 마음에 품은 웅지가 워낙 크다 보니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하시지. 도사님은 10년 전 세상을 주유하신다며 호련히 떠나셨어. 나도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몰라. 탕명은 아쉬웠다. 장극 도사란 분은 사조이신 선우무도의 버금가는 영웅이란다. 탕명은 언젠가는 장극이란 인물을 꼭 만나보고 싶어졌다. 돌아오시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꼭 뵙고 싶네요. 떠난 지 이미 10년이란다. 지금으로서는 선우무도도 그렇고 장극 도사님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수양이 우울한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탕명. 당장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 그보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있잖아. 할 일이요? 수양이 천봉을 보며 말했다. 그래. 천봉. 남의 손에 소림파 현판을 내릴 순 없잖아. 다시 소림파 현판을 달 그날을 위해 우리가 직접 현판을 바꿔 달자. 수양의 말이 옳다. 소림파 현판이 내려져야 한다면 당연히 소림파 제자인 천봉이 해야 한다. 씩씩거리던 천봉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현판을 내리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누님께서는 제 현판에 새길 글씨를 써주세요. 천봉이 의욕을 보이자 탕명도 팔을 걷고 나섰다. 좋아요. 저도 돕겠습니다. 탕명과 장원은 천봉과 함께 현판을 만들 나무판을 다듬었다. 그러자 수양이 멋지게 소림사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다. 세 사람이 새로운 현판을 들고 나섰다. 천봉이 소림파 현판을 내리자 수양이 새로운 소림사 현판을 달았다. 소림사. 현판을 바라보는 수양은 감회가 남달랐다. 17년 전 처음 소림궁을 만들 때 사부 일절로부터 받은 임무와 목표가 있었다. 언젠가는 소림궁을 소림사로 바꾸는 것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숭산파와 숭안궁의 압력을 받아 소림파 자리에 소림사라는 현판을 달게 될 줄이야. 사부님이 이 현판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먼 아미산에 계시는 사부께서 소림사가 생긴 것을 좋아하실지. 수양은 그것이 걱정이었다. 결국 그렇게 소림파의 현판은 내려졌다. 지켜보던 소림궁 식구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찌됐건 숭산의 최초의 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숭산파 대사형 백사옹이 숭안궁 도사 만주와 함께 인부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지난번 당한 망신을 만회하려는 듯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우르르 몰려온 것이다. 백사옹이 새로 달린 현판을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다. 알아서 현판을 내렸군. 백사옹이 만족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수양이 폭권하며 물었다. 대사형. 현판은 저희가 바꿔 달았습니다. 보수 작업은 며칠이나 걸린 넌지요? 뭐가 좋은지 오늘 백사옹의 표정이 밝다. 장문께서 명하셨는데 지체할 수는 없지요. 보름 안에 끝내겠소이다. 수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지요. 그럼 고승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저희가 고승분들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천축국 고승들은 백사옹의 관심사가 아니다. 백사옹이 퉁명스럽게 답했다. 고승인지 땡중인지 그들이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땡중이라니. 수양이 황당해하자 옆에 있던 만주가 끼어들었다. 수양 도사, 저희는 그저 황실로부터 거처를 마련하라는 명만 받았을 뿐입니다. 황실에서도 준비만 해 놓으라 했지 언제 고승들이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적잖이 실망했다. 어쩌면 고승들이 숭산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현판도 이미 바꿔달았겠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백사옹이 눈짓하자 만주가 서둘렀다.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주가 손을 휙 한번 흔들자 인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청소부터 시작했다. 소림파가 소림사로 바뀌는 걸 보고 있어봐야 마음만 싱숭생숭하다. 천봉이 소림파 현판을 들고 돌아서자 탕명이 천봉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백사옹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잠깐. 천봉은 백사옹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 하는 줄 알고 눈살을 찌푸렸다. 대사형, 왜 또 그러시오? 백사옹이 비릿하게 웃었다. 천봉 도사, 왜 발끈하고 그러십니까? 내 이 녀석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럽니다. 백사옹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 하자 탕명이 어깨를 쭉 폈다. 뭐 때문에 그러죠? 탕명이 백사옹을 흘겨보며 생각했다. 이 망할 도사놈이 오늘 또 한 판 벌여보자는 것인가? 뭐 못할 것도 없지. 탕명이 전의를 불태우며 핏대를 세웠으나 막내 동생이라도 대하듯 백사옹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한결 부드러웠다. 탕명, 언제 숭산을 떠날 거니? 탕명이 대들듯 답했다. 왜요? 때 되면 떠날 거예요. 무슨 상관이죠? 자신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인데 내가 왜 참견이냐는 말투였다. 탕명이 거칠게 답했으나 백사옹은 뭘 잘못 먹었는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여유가 넘쳤다. 그래? 내 너의 얘기를 들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지? 엄마 얘기에 탕명이 더욱 발끈했다. 그래요. 내가 고아인 게 어쨌다는 건가요? 도전적인 탕명의 말에 발끈할 법도 했으나 백사옹은 희한하게도 어제의 백사옹이 아니었다. 왜 발끈하고 그러느냐? 나도 너처럼 어려서 고아가 됐지. 그래도 나에겐 형님이 한 분 계셨으니 너보단 나았다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처지이기도 해서 하는 말이다. 숭산을 떠나는 건 너무 서둘 것 없다. 며칠 편히 지내다 가거라. 어라? 백사옹의 말에 탕명뿐 아니라 천봉과 수양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지난번에 탕명에게 한 방 먹더니 정신이 횟가닥한 것인가? 이상해. 혹여 무슨 다른 꼼꼼이가 있는 건 아닐까? 어제만 해도 탕명을 잡아먹을 듯 덤볐던 백사옹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리 다른 모습을 보일까? 사자는 배가 부르면 토끼를 본체만 체한다 했다. 하지만 백사옹을 어디 사자와 비교하겠는가?
백사홍은 한 마리 승냥이라 해야 했다. 탕명뿐 아니라 수양과 천봉도 의문이 들긴 했으나 실실 웃는 백사홍의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다. 꼴 보기 싫은 백사홍이 며칠간이라도 귀찮게 안 한다니 그것만도 다행이었다. 수양이 백사홍에게 다가섰다. 대사형.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백사홍도 폭권을 취했다. 그럼 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끝없이 돌아서 가는 백사홍이 탕명은 영 이상했다. 탕명이 입을 삐죽거리며 천봉을 쳐다보았다. 사수, 저 인간이 오늘 왜 저러죠? 탕명이 묻자 천봉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 어제 준행선에게 한 소리 들었나? 천봉은 준행선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 소림궁의 신세를 갚을 요량으로 백사홍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어찌됐건 잘된 일이다. 백사홍이 깔끔히 물러서자 천봉은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탕명. 우리 기분도 좋은데 연천봉에나 올라갔다 올까? 예전에 탕유와 수탉에 올랐었지. 오늘같이 맑은 날이면 연천봉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죽여주지. 엄마 얘기에 탕명도 신이 났다. 좋아요. 장원, 너도 같이 갈래? 자신도 끼워준다는 말에 동자 장원도 신이 났다. 흐흐, 당연하죠. 바늘이 가는데 당연히 실이 따라가야죠. 작지만 입신만큼은 어른 뺨치는 장원이었다. 장원이 슬쩍 수양의 눈치를 보았다. 장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천봉을 따라 나서면 본인이야 지긋지긋한 집안일에서 잠시나마 해방이긴 하지만 그 일들이 고스란히 수양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런 장원의 마음을 아는 듯 수양이 장원을 보며 웃었다. 장원. 오늘만 특별히 봐준다. 셋이서 갔다 와. 내가 국수 삶아 놓을게. 아싸! 수양의 허락이 떨어졌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예요. 신이 난 장원이 제일 앞서 달렸다. 장원이 제일 먼저 출발했으나 어찌 탕명과 천봉의 상대가 되겠는가. 연천봉 정상에 탕명과 천봉이 가부좌하고 앉아있다. 이윽고 장원의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헉헉, 아이고, 장원이 숨을 헐떡거리며 물었다. 형님, 무슨 날다람쥐를 삶아 드셨어요? 어찌 그리 산을 잘 타시나요? 물어 무엇하겠는가. 탕명은 어려서부터 아미산을 뒷산 오르듯 했다. 게다가 삼성산 절벽에서 3년을 수련했고 거기에 천마신법을 장착하지 않았던가. 난 어려서 아미산에서 자랐어. 약초 캐는 게 내 소임이라 매일같이 산을 헤매고 다녔지. 그리고 무공을 익혀 더 빨라진 거야. 장원이 부럽다는 듯 자신을 쳐다보자 탕명이 물었다. 너도 무공 배우고 싶어? 네. 하지만 지금은 배울 수 없어요. 장극 도사님이 돌아오시면 혹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장원, 너 몇 살이니? 11살이요. 탕명이 아미산을 떠난 것이 12살 때였다. 어린 장원을 보자 아미산 시절이 떠올랐다. 장원, 나도 12살부터 무공을 배우기 시작했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네, 형님. 장원은 낙천적인 아이였다. 잠시 시무룩했으나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그런 장원을 보며 탕명은 언젠가 장원에게 무공을 가르쳐줄 날이 오리라 생각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6화 사형. 독식하려고요? 1. 소림파 건물에 쌓였던 먼지가 사라지고 무너져가던 담장도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림궁 주변은 바쁘게 돌아갔고 소림궁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대사형 백사홍은 가끔 와서 휙 한번 둘러보고 갈 뿐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평온하니 마음이 넉넉해져서일까? 오늘은 천봉이 탕명과 함께 새로 만든 소림사 대문에 색을 입히고 있다. 1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낡은 대문이 뜯겨나갔고 새로운 문을 달았다.
천봉이 새 대문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자청한 것이다. 붉은색과 푸른색은 사부인 선우무도가 좋아하는 색이었다. 하나 푸른 물감은 워낙 고가인지라 어쩔 수 없이 붉은색만 칠하기로 했다. 휴, 끝났다. 한나절을 고생한 보람이 있다. 깔끔하게 칠해진 대문을 보며 천봉이 씩 웃었다. 이렇게 해놓으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눈 깜짝할 새 17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대문도 새로 바뀌었다. 천봉이 대문을 보며 추억에 잠기니 탕명도 예전 소림파는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가 멋진 무복을 입고 서 있다. 기억 속에는 없는 어머니지만 분명 멋지고 고우셨을 것이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내공도 단단한 천봉 도사도 있었을 것이다. 하하, 하아. 탕명의 귀에 어머니와 천봉 도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시절 소림파에는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그치지 않았으리라. 그때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나무 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천봉의 회상과 탕명의 상상을 깨트리는 소리였다. 대나무 숲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다가오는 무리들이 분명했다. 앞서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한 무리의 무리민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이 빠르게 천봉과 탕명을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닌가. 저놈들 뭐지? 천봉이 고개를 갸웃하자 탕명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무리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다. 탕명은 자신의 예감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무당! 그랬다. 한 무리의 무리민들은 바로 무당파 사람들이었다. 천마방을 찾아왔던 유사진과 그의 졸개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가 했으나 그들은 또 다른 무당 도사들이었다. 양일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탕명은 앞장선 무당 도사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장명주! 탕명은 자소전에서 양일지의 장례식을 주관하던 무당파 원로장로 왕일학이 떠올랐다. 그 왕일학이 양일지의 뒤를 이을 장문 후보로 밀었던 사람이 바로 장명주였다. 지금 그 장명주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아, 씨! 저것들이 설마 날 잡으러 온 것인가? 탕명이 슬쩍 천봉 뒤로 몸을 숨기며 소곤댔다. 사수, 아무래도 저놈들이 절 노리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을 숨기기엔 이미 늦었다. 어느새 무당파 제자 10여 명을 거느린 장명주가 새로 칠해진 소림사 붉은 대문 앞에 멈춰섰다. 장명주가 천봉 뒤에 숨은 탕명을 노려보며 말했다. 난 무당 장명주라 한다. 내가 탕명이란 아이더냐? 장명주가 탕명을 콕 집어 지칭하자 천봉 또한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 무림과는 동떨어진 소림궁이다. 근 10년간 소림궁을 찾아온 무림이는 없었다. 그런데 무당파가 그것도 떼거리로 몰려왔다. 천봉의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설마 준행선이? 수양의 말에 따르면 준행선은 당분간 탕명의 일을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당파 도사들은 마치 탕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왔다는 듯 탕명을 향해 돌진해 왔다. 이를 볼 때 이미 목표를 탕명에게 두고 온 것이 틀림없다. 천봉이 이를 갈았다. 늙은 도사놈이 이리 매정할 수야. 근데 이상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 아무리 매정한 준행선이라도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봉의 뇌리에 다시 한 사람이 떠올랐다. 요 며칠간 백사옹이 수시로 들락거렸으나 일체 천봉과 탕명에게 치근덕거리지 않았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다. 백사옹은 탕명이 떠났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사옹, 이놈! 천봉은 이 모든 것이 백사옹이 사주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자신도 고아였음을 말하며 탕명을 안심시켰던 백사옹이었다. 너그러움을 가장한 백사옹은 뒤로는 음흉한 속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무당 도사들은 천봉이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수양이 준행선을 만나 합의를 본 날 저녁 백사옹이 약진을 어디론가 보냈다. 장문 준행선이 탕명의 일에 나서지 않자 백사옹이 무당파의 탕명을 잡아가라고 사주한 것이다. 약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무당으로 달렸다. 탕명이 곧 숭산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당파 산문에 도착한 약진이 헉헉거리며 말했다. 숭산에서 급보를 가지고 왔소이다. 무당은 두 파로 분열되어 있다. 한쪽은 왕이락이 다른 한쪽은 진사룡이 각 파를 대표하고 있다. 약진이 처음 접한 무당 제자는 왕이락의 제자였다. 당연히 산문을 지키던 제자는 약진을 왕이락에게 데려갔다. 오! 왕이락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반대파인 진사룡이나 유사진이 약진을 만났다면 선수가 바뀌었을 것이다. 약진의 얘기를 들은 왕이락은 곧바로 자신이 장문으로 밀고 있는 장명주를 찾아갔다. 그 아이를 찾았네. 장명주의 눈에 이채가 띄었다. 탕유의 아들 말입니까? 어디에 있답니까? 숭산에 있다 하네. 숭산이란 말에 장명주가 벌떡 일어섰다. 넓은 중원을 생각하면 숭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진 장로 쪽은 아직 모르고 있네. 그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행동하게. 알겠습니다. 무당산에서 숭산까지는 말을 달려 사흘 고수들이 전력으로 신법을 펼치면 이틀이면 가능하다. 장명주가 보니 소식을 가져온 약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약진과 함께 가려면 적어도 한나절을 손해볼 것이다. 장명주가 약진에게 말했다. 자네는 천천히 오시게. 숭산 어디로 가면 되는가? 그 아이 외모는 어찌 생겼는지 알려주게. 백사옹의 밀명을 받고 온 약진이다. 장문의 명을 어기고 왔으니 대놓고 무당파와 숭산으로 돌아갈 순 없다. 그놈의 이름은 탕명이라 했습니다. 숭상 소실산 중턱에 소림궁이라는 도관이 있습니다. 그놈은 지금 소림궁에 있습니다. 약진은 탕명의 용모도 자세히 말하였다. 그렇게 왕이락의 명을 받은 무당 고수 15명이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북상했다. 장문직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탕명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무당 제자 15명이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들은 무당에서 숭산까지 불과 이틀 만에 도착했다. 천봉 뒤에 숨은 탕명이 얼른 답을 안 하자 무당 제자 하나가 소리쳤다. 이놈! 어서 썩 앞으로 나서거라! 뻔히 보고 있는데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천봉 뒤에서 움츠리고 있던 탕명이 눈알을 굴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씨, 그냥 도망갈까? 천마신법을 익힌 탕명이다. 도망이라면 자신 있었다. 탕명은 상대방을 훑어보았다. 15명쯤 되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핏 봐도 상대는 무당파 정예 고수들이다. 내가 탕명이란 아이더냐? 장명주가 물었으나 탕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대는 무당놈들이다. 당장 죽을지언정 원수놈에게 수그릴 수는 없다. 장명주는 명색이 무당파 장문 후보이다. 어린 탕명을 상대할 신분은 아니었다. 유사진에게 모사가 있다면 장명주에게는 오른팔 장승이 있다. 장승은 장명주의 사촌 동생이다. 사촌형인 장명주가 장문인이 된다면 자신의 팔자도 필 것이기에 이번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자신이 나설 때라 판단한 장승이 탕명에게 다가섰다. 이놈 대답해라! 내가 탕명이냐? 장승이 이놈이라고 말하자 탕명은 화가 불끈 솟았다. 죽을지언정 숙일 순 없다. 한판 뜨면 될 일이다. 그래요. 내가 탕명이에요. 어쩔 셈이죠? 장명주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약진이 말한 탕명을 찾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다시 장명주가 물었다. 내가 탕유의 아들이냐? 모든 이의 시선이 탕명의 입에 쏠렸다. 내가 탕유의 아들이냐 물었다. 장명주가 재차 물었으나 탕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명주는 긴가민가하며 꼬박 이틀을 달려왔다. 자기 입으로 탕유의 아들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옆에 있는 도사의 표정도 이 소년이 탕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흐흐흐, 제대로 찾아왔군.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이제 잡아가면 된다. 설마 했는데 무당파가 막무가내로 본색을 드러내자 천봉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는 천봉이 장명주에게 폭권을 취했다. 난 소림궁 천봉이라 합니다. 우선 찾아온 연유를 말씀해 보시오. 장문직이 걸려있다. 그런 장명주 눈에 소림궁 도사가 들어올 리가 없다. 무당이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상대가 대놓고 일이 나오니 천봉은 어이가 없다. 데려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곧 장문이 될 장명주이다. 어찌 굳은 일에 직접 나서겠는가? 장승이 다시 나섰다. 흐흐흐, 천봉이라 하였소. 도사가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지? 우리 무당이 이 아이를 잡아가겠다는 말이오. 그때였다. 잡아간다니.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요. 수양이다. 노한 수양이 눈꼬리를 꿈틀거리며 달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수양임을 확인한 장명주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눈동자의 흔들림 속에는 기쁨이 스며 있었다. 수향. 장명주는 수양을 만난 것이 놀랍고 기뻤다. 이곳 숭산에서 수양을 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명주와 수양은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두 사람 간의 인연은 18년 전 수양이 소림궁을 만들기 1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 당시 중원을 뒤흔들던 태천교를 응징하기 위해 정파 무리민들이 무당의 깃발 아래 결집했다. 형산파가 태천교의 본거지가 장가계에 있음을 알아내자 무당을 포함한 각파의 정예 고수들이 장가계로 향했다. 그때 정파 원정대에 속했던 수양과 장명주는 근 한 달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었다. 태천교에 맞서 함께 싸웠던 장명주가 수양을 알아보고 먼저 폭권을 취했다. 오랜만입니다. 무당 장명주입니다. 수양도 장명주를 알아보았다. 수양은 안면이 있는 장명주를 발견하고는 한시름 놓았다. 서로 아는 처지라면 말로 해결할 수도 있다 생각한 것이다. 장도사. 오랜만입니다. 탕명은 소림궁 사람입니다. 그런데 잡아가다니요. 젊은 시절 수양을 처음 보자마자 장명주는 한눈에 수양의 수려한 미모에 마음을 뺏겼었다. 이미 중년에 접어든 장명주였지만 그의 눈에 수양은 여전히 아름다운 첫사랑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